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이번에는 인도 태평양 소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이와쿠니 기지죠. 히로시마 옆에 있는 이와쿠니 기지인데 여기가 해병 항공대 기지인데요.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강도의 고강도 군사훈련이 진행되었고 여기에 중국 언론들이 바짝 긴장해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호주. 참 호주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군사력을 운영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때 우리 국내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았던 NH-90 이 헬기를 호주 육군과 해군이 공이 구입을 했는데 이 NH-90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 호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 알려드립니다. 호주 육군이 46대를 운영 중인 유럽제 MRH-90 헬기의 가동률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한 모양입니다. 최악과 최악이 만나서 극악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형편없는 가동률과 높은 유지비 문제로 악명이 높은 MRH-90 헬기의 결함 문제까지 불거지며 심각한 전력 공백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민간 기업의 헬기를 임차해서 전력 공백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0월 28일 호주 육군이 의회에 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군은 잦은 결함으로 인해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MRH-90 헬기를 지난 8월부터 전면 가동 중단 조치했는데요. 이 헬기는 지난 2014년 전력화 이후에 지속적으로 결함 문제에 시달리다가 2019년과 동일한 사안인 테일로터 진동 문제를 일으켜 비행이 전면 중단되었었습니다. 호주는 주력 기동 헬기가 가동 중단되자 3,700만 호주 달러, 한화 약 326억 원을 들여 민간 항공기업의 AW139 헬기 2대를 임대했는데요. 호주 육군의 보고서에 따르면 민수형 AW139 헬기는 비행훈련과 병력 수송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MRH-90보다 우수한 작전 능력으로 호주군의 요구 성능을 모두 초과해서 관계자들을 아연 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호주는 프로젝트 에어 9000이라는 사업명으로 지난 2005년과 2006년 총 46대의 MRH-90 헬기를 38억 달러의 면허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이 헬기들은 사업 초기부터 납기 지연과 기술적 결함 사태를 일으키며 호주 감사원으로부터 사업 전면 취소와 S70M 기종으로의 교체를 권고받았지만 에어버스 브리즈번 공장을 비롯한 호주 협력업체들의 노조를 배후에 둔 정치인들의 강력한 압박으로 결국 사업이 강행되어 지금까지 숱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럽 공동개발로 완성된 항공기들은 대부분 일감 분배 다툼으로 인한 비용 상승과 정비 부품 납기 지연에 따른 유지비 폭등으로 가동률이 낮은 것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여기에 모든 비용을 뻥튀기 시키면서까지 품질은 최악으로 만드는 호주 강성노조가 끼어들면서 호주 육군의 항공전력 올스톱과 민간 항공기 임대라는 극악의 결과를 빚어냈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자, NH-90 덩치도 크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해서 2000년대 초반에 밀리터리 마니아로부터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블랙호크하고 덩치가 이 능력이 좀 비슷합니다. 한 10톤급 정도 되는데 덩치는 블랙호크보다 더 커요. 덩치는 블랙호크보다 한참 더 큰데 10톤급 정도 된다. 설계가 잘못됐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 NH-90은 네덜란드 그리고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이 4개국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생산한 그런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개발, 유럽제 공동개발 비행기들, 유로파이터 타이푼 대표적이죠. 그런 것들 봤을 때 결코 유지비가 만만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성능에 비해서 가격도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봐왔죠. 그나마 그걸 또 그렇게 이 사실은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의 공동개발품이었는데 그걸 또 호주에서 라이센스 생산했습니다. 불과 46대 하면서 라이센스 생산하면서 이걸 2014년까지 8년간에 걸쳐서 다 만들겠다고 했는데 2014년까지 보니까 20대도 안 된 거예요. 그리고는 2019년 정도까지 딜레이를 해서 계속 이제 시간을 내려가면서 자기네들 일감을 유지시켜 왔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납품을 했는데 그럼 2019년까지 했으면은 완전히 새거 아닙니까? 그런데 호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누르면 그냥 철판에 쑥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그래서 블랙호크 계열로 바꿔라. 이런 감사원 권고까지 있었다고 하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정말 놀랍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비행기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만들었느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이제 이 크루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레펠할 수 있는 호이스트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줄을 내려서 레펠을 하게 됩니다. 그럼 특수부대원들이 뛰어내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특수부대원들이 공중 강습을 하면 당연히 옆에서 기관총 사수가 기관총으로 엄호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이 작아가지고 특수부대원이 레펠을 할 때 옆에서 엄호를 해주지 못해요. 그런데 뭐 이 문이야 사실 뭐 헬기들 문 요거 좀 작은 편인데 블랙호크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 명이 뛰어내립니다. 그럼 블랙호크는 어떻게 하냐? 이 문이 이렇게 앞으로 예다지로 열리는 게 아니고 뒤로 열립니다. 뒤로. 그래서 이 앞에 또 창이 하나 있어서 여기에서 이 크루가 기관총으로 엄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NH군 같은 경우는 공중 강습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뭐 누가 엄호도 안 해주는데. 그리고 지금 뭐 또 역시 또 이 유럽 타이거 공격 헬기 샀는데 그 타이거 공격 헬기가 또 가동이 잘 되면 그게 또 옆에서 엄호해 주는데 그것도 그냥 뭐 지금 최악이죠. 그래서 호주가 2000년대 초반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유럽제 열풍이 불어서 유럽제 무기를 헬기들을 뭐 공격 헬기, 기동 헬기 다 사버렸는데 이게 지금 악수를 둔 것이다. 그래서 해군이 또 6대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해군이 야 이거 니네들 써라. 그 대신 우리는 MH60 좀 살게. 지금 이러고 있는 정도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가동이 안 되니까 그냥 민간 그 항공사에 있던 AW139라고 하는 7, 8톤짜리 중형 이거보다 훨씬 덩치 작죠. UH-1 정도 되는 덩치인데 그걸 2대를 한 320억 정도 주고 2년간에 임차를 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이게 가동률이고 성능이 훨씬 더 좋더라. 정말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개발 결코 좋아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특히 유럽제 공동개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서로 나눠먹기 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호주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전력을 운용하고 선진국이 되어 있는지 참 희한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일 미군 최대 항공기지 중에 하나인 이와쿠니 해병 항공기지에서 지난 10월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고강도의 전면전 대응 훈련이 실시되어 주민들이 혼란을 겪었다는 소식입니다. 기지 전체가 실제 전시 상황처럼 움직였다는 전언입니다. 주일 미군이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이와쿠니 기지 일대는 물론 인접 해상의 해군, 증원 전력과 일본 자위대 전력까지 투입된 최대 규모의 기지 방호 훈련이 실시되었다고 황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 타임즈가 10월 31일 보도했습니다. 미군 당국이 액티브 실드 2021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은 이와쿠니 항공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 항공대의 F-35B 부대인 제-121 비행대와 제-242 비행대는 물론 본토에서 증원된 제-112 비행대의 FA-18C 호넷 전투공격기,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 배속 항공부대인 해군 27 전투공격비행대와 제-195 전투공격비행대 소속의 FA-18E 슈퍼호넷 전투기와 일본 육상자위대, 항공자위대 전력도 대거 참가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훈련 시나리오입니다. 훈련은 적이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해 기지가 피습당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요. 기지 전체와 외곽에는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고 지상 항공기와 병력 대피 절차를 시작으로 활주로와 통신시설 복구, 긴급 스크램블 등의 후속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육상자위대는 74식 전차와 보통과 대대를 투입해서 미 해병대와 기지 방어 및 복구를 도왔고 미군 호넷 전투기들은 하푼 공대함 미사일을 만제하고 긴급 발진해서 장거리 대함 타격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일본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이 중국의 대만 침공 상황에서 중국이 미군 증원 전력의 발진 거점인 이와쿠니를 공격했을 때에 대한 대응 훈련 성격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전례 없는 규모와 강도로 실시된 훈련에 상당히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동북아시아 전체가 미중 군사 충돌 가능성으로 들끓고 있는 이때 주변 국제정세에는 아무 관심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야, 미군이 중국군이 대규모 탄도미사일로 이 항공기지, 전투기지를
때리는 것을 상정해서 기지 복구 훈련, 그리고 기지 방어 훈련, 그리고 스크램블, 그리고 타격 이런 종합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F-35 비행대가 2개 비행대가 있죠. 이 F-35들이 스크램블에서 제공을 잡고 그리고 미 본토에서 증원되어 온 레가시 호넷입니다. F-18C 이 레가시 호넷이 하푼 블락 2 사거리 278km짜리 블락 2 하푼 그걸 달고 나가서 중국 군함 때려 부수고 슈퍼 호넷들 뭐 여기도 이제 제공을 잡고 뭐 이런 훈련을 했다라고 하고 일본 육상자위대 74식 전차가 해서 이제 기지 방어해주고 이런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대만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충돌, 군사 충돌 가능성이 정말 심각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미국과 중국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이만큼 높지는 않죠. 네, 중국으로서는 뭐 사실은 직접적인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대만 문제는 바로 중국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군사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국민들 또 한국 정치권 아무 관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대만 문제로 인한 이 군사 상황 이것도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존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신인균의 국방TV를 통해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